이게 LPG 차량이라고 해서 조금 더디게 나갈 거다, 잘 안 밟힌다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예전 LPG 차량 얘기인 것 같아요. 확실히 잘 나가요. 진짜 매끈하게 잘 나가고 저도 이거를 LPG 차라는 걸 알고 타서 그나마 뭐 느끼는 거지 진짜 몰랐으면 가솔린인지 LPG인지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여기 가득이요.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제가 오늘은 차도녀TV가 아니라 이렇게 오렌지 텔레비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오렌지 텔레비에서 LPG 리뷰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차도녀TV에 보내주신 사랑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제가 오늘 처음으로 해볼 컨텐츠는요, 사회초년생에게 추천하는 첫 차 추천입니다. 제가 자동차 리뷰를 하면서 저한테 첫 차 추천해주세요 이런 질문이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작정하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K5 소나타와 K5 준비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중형 세단의 1, 2위를 다투는 경쟁 차종이죠. 오렌지 텔레비에 걸맞게 두 차량 모두 LPG 차량으로 준비했는데 사회초년생 첫 차 추천으로 K5 그리고 소나타를 LPG 차량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제 더 이상 아빠들만을 위한 차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젊은 층을 타겟팅한 디자인으로 굉장히 젊고 세련되고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변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 고객층이던 40, 50대 이 중년층들보다 20대 그리고 30대 초반 사회초년생들이 이 차량을 선택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유지비가 저렴하다는 겁니다. 일단 사회초년생들은 이 유지비를 신경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소나타 K5 2.0 가솔린 기준으로 한 달에 한 1,500km를 주행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주유비가 16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근데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12만 원 정도가 듭니다. 4만 원을 저렴하게 주유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한 달로 치면 4만 원이지만 1년으로 치면 무려 50만 원입니다. 1년에 50만 원이면 사회초년생한테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한 번 충전할 때마다 느껴지는 그 안도감, 그걸 생각하면 정말 LPG 차량을 적극 추천하고 싶네요. 세 번째 이유는 친환경 미래 연료라는 점인데요. 아무리 사회초년생이라지만 한 번 차를 사면 3년 후, 5년 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가성비 차량으로 인기를 끌었던 디젤 모델이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고요. 또 현대자동차에서도 이제 디젤 연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전기차를 추천을 드리자니 사실 아직까지는 충전 인프라가 완벽하게 갖춰지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차량 가격 또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사회초년생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LPG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충전소가 전국에 2,000여 개가 이미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충전이 너무 번거로워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서도 미세먼지 없는 환경 그리고 LPG 충전소 보급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쟁 차종인 K5, 소나타 디자인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뭔가 둘 다 과감한 듯 하면서도 다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K5 먼저 한번 둘러볼게요. 일단 이 타이거 노즈 이게 엄청 강렬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기아의 어떤 차량보다 이 타이거 노즈가 강렬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이 지금 화이트 컬러라서 그런지 이 블랙 컬러, 화이트 컬러의 조화가 더 대비되면서 훨씬 더 스포티한 느낌이 살죠. 그리고 아래쪽의 범퍼도 굉장히 과감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저는 이 K5를 딱 봤을 때 그릴부터 이 헤드램프랑 이어지면서 옆쪽에 이렇게 주간주행 등까지 심장박동수를 표현한 이 느낌, 이게 딱 이번 K5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물론 소렌토나 아니면 카니발 그런 SUV들도 너무 멋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아빠차의 느낌을 버릴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좀 젊고 과감한 디자인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K5 추천합니다. 소나타는 확실히 K5랑은 조금은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직선의 매력보다는 굉장히 둥글고 이런 곡선의 라인들을 많이 살려줬습니다. 그래서 좀 우아한 느낌도 들죠. 그리고 가로 패턴의 그릴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K5보다는 좀 점잖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근데 또 마냥 점잖지만은 않은 게 헤드램프가 이렇게 헤드램프가 있잖아요. 이 아래쪽으로 주간주행등이 쫙 들어가면서 이 본닛 위쪽까지 그리고 차량의 아예 끝부분까지 이어지는데, 물론 지금 이거는 낮은 트림의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불이 들어오지 않지만 높은 트림으로 가면 이 멋있는 주간주행등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아하고 세련된 도시적인 이미지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소나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후면부도 둘 다 과감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하나는 조금 야성적이고 하나는 조금 우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K5 먼저 한번 볼게요. K5는 이 쿠페형 라인이 특징인데요. 그리고 위쪽에서부터 이 크롬 라인이 하나로 쫙 이어져서 내려오면서 윈도우까지 이렇게 아래쪽까지 이어지는 느낌으로, 사실 이게 유리창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블랙 처리가 돼서 엄청 아래쪽까지 이렇게 윈도우가 내려온 듯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K5의 뒷면의 포인트는 이 리어 램프, 일명 절취선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도 디퓨즈나 범퍼 부분이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K5는 전반적으로 좀 야성적이고 스포티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소나타도 한번 볼게요.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이 리어 램프가 하나로 이어져 있는 요게 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 보면 뭔가 D자로 양쪽에 둘러싸고 있는 듯한 볼보스럽기도 하고요. 좀 세련되고 그런 너무 튀는 건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 소나타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는 첫 차로 개성을 마음껏 드러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요 K5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외관의 이미지가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좀 스포티하고 과감한 걸 좋아하는 분들은 이 K5의 실내 인테리어도 굉장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근데 물론 트림이랑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렌트카 거의 깡통이기 때문에 그 점을 조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5 같은 경우에는 다이얼식으로 기어를 조작하는 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차를 이제 생각하면서 기어를 막 이렇게 엄청 멋있게 조작하는 그런 걸 상상하셨던 분이라면 조금은 실망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젊은 느낌인데 높은 트림에서는 이 트림이 우드 트림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뭔가 다 젊은 느낌인데 이 우드 트림만 조금 올드한 느낌이 있어서 좀 언밸런스하긴 하네요. 소나타의 실내는 K5랑 다르게 굉장히 깔끔하고 그냥 정갈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어 조작은 요즘 현대차에서 다 들어가는 버튼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첫 차를 사서 방향제부터 시작해서 막 액세서리 내가 원하는 대로 꾸미고 싶은 그런 로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깔끔한 그냥 실내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가죽 시트 퀄리티에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초년생분들이 뭐 반바지, 치마 이런 것도 많이 입으시기 때문에 가죽 퀄리티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근데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최고 트림은 나파 가죽으로 들어가고요. 컬러 선택의 폭도 넓습니다. 근데 K5 같은 경우에는 최고 트림이다 라고 하더라도 천연 가죽밖에 안 되고 또 블랙 컬러 아니면 새들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선택을 못 하거든요. 저 같은 사회초년생 여성분들은 뭔가 첫 차를 구입한다라고 했을 때 좀 밝은 시트의 컬러를 선택하고 싶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라면 저는 소나타를 추천드리고 싶네요. 트렁크도 한번 봐야겠죠? K5, 소나타 둘 다 트렁크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예전처럼
LPG의 그 연료통이 엄청 크게 막 들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이거는 뭐 어디 있는지 못 찾으실 것 같은데요. 아래쪽을 보면 이렇게 LPG 연료 탱크가 들어있긴 한데 이제는 막 이 안쪽에 있는 것도 예전처럼 엄청 우락부락하게 큰 그런 통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딱 가려져 있고, 이 연료 같은 경우에는 K5 그리고 소나타 둘 다 64리터 충전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풀 충전을 했을 경우에는 500km, 600km 정도는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량처럼 가솔린보다는 한 10cm 정도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회초년생이기 때문에 유모차를 넣는다거나 가족과 관련된 그런 짐을 엄청 싣고 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 공간도 안쪽으로 생각보다 넓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남았는데요. 사회초년생분들이 내 차로 이제 오랫동안 운전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옵션 고르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K5를 기준으로 옵션 추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PI 일반 판매용에서 보면 가솔린 모델이랑 다르게 최하위 트림이 트렌디가 없어요. 2,650만 원가량의 프레스티지 트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것만 놓고 보면 조금 살짝 부담스럽다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이 트림이 나름 알짜배기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첨단 운전자 보조라고 해서 전방 충돌 방지, 운전자 주의 경고, 하이빔 보조 이런 기본 안전사양 다 들어가 있고요. 특히 좋은 게 이 스티어링 휠 열선, 그리고 시트 열선, 또 통풍까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겨울이랑 여름이 뚜렷한 기후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또 버튼 시동 스마트 키라고 해서 예전 아빠들처럼 이제 키를 꼽고 다니는 그런 방식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첫 차인데 연인이 타거나 이렇게 또 누군가가 타서 같이 운전할 때는 조금 기분이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 프레스티지 트림에서 옵션을 한두 개 좀 추가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드라이브 와이즈 무조건 추천합니다. 일단 가격이 75만 원 정도로 나름 합리적이에요. 그러면서 앞차와의 간격 조절, 그리고 출발했다가 자동으로 브레이크도 밟아주고 이게 무조건 있으면 좋거든요. 운전의 질이 달라집니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바꾸실 때 사각지역 같은 거 미리 알려주고요. 후방 교차 충돌 방지, 후진할 때 옆에서 오는 차 있으면 알려주고, 또 첫 차면 아무래도 안전 이런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75만 원에 이런 사고들까지 예방해준다면 저는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차량을 둘러봤는데요. 제가 본격적인 주행에 앞서서 이원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적립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편의점도 꼭 한 군데를 정해놓고 가는 편인데 이원 충전소에서 오렌지 카드로 충전을 하면 적립이 된다고 하거든요. 일반 회원 기준으로 1,000원당 4포인트가 적립이 되고요. 우수 회원은 1,000원당 7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 4만 원만 충전해도 280포인트니까 꽤 쏠쏠한데요. 그리고 제휴카드가 또 있어요. 제휴카드를 만드시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원 LPG 롯데카드를 만드시면 이렇게 87포인트나 적립이 되거든요. 한 4리터 충전하면 3,000포인트가 적립이 되는 거니까 저 같은 사회초년생들한테는 정말 쏠쏠한 포인트 혜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충전을 하고 본격적으로 주행에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LPG 차량이라고 해서 조금 더디게 나갈 거다, 잘 안 밟힌다 이런 오해들이 있는데 그건 진짜 예전 LPG 차량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는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을 거의 못 느끼고 실제로 수치상으로도 토크나 출력도 가솔린 차량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소나타도 그렇고 K5도 그렇고요. 제가 이렇게 밟아봐도 확실히 잘 나가요. 진짜 매끈하게 잘 나가고 저도 이거를 LPG 차라는 걸 알고 타서 그나마 뭐 느끼는 거지 진짜 몰랐으면
가솔린인지 LPG인지 못 느꼈을 것 같아요. 이 주행감도 외관 디자인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스포티하고 밟으면 밟는 대로 되게 빠릿빠릿하게 나간다고 해야 되나? 좀 공격적이에요. 그런 외관의 이미지가 주행감에도 묻어있기 때문에 좀 이런 스포티한 주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는 K5를 추천합니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K5도 그렇고 소나타도 그렇고 외관의 이미지가 주행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 성향이. K5는 진짜 주행감도 이미지처럼 되게 빠릿빠릿하고 좀 공격적인 그런 느낌이었다면 이 소나타는 확실히 좀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네요. 그래서 나는 좀 빠릿빠릿한 걸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K5를 선택하면 될 것 같고, 얘가 K5 대비해서는 조금 가속감이나 핸들링이 더딘 느낌? 그런 게 조금 있긴 하지만 확실히 편해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주행감을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소나타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저랑 같이 K5 소나타 경쟁차종 두 차량을 LPG로 한번 둘러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촬영한다고 LPG 차량 두 대를 타봤는데 이제는 뭐 LPG라고 해서 크게 느껴지는 단점은 정말 없는 것 같은데요? 차도녀님은 그래서 둘 중에 뭘 추천해요? 아, 저요? 진짜 너무 고민되는데 두 차량의 성향이 너무 또 디자인적으로 다르잖아요. 보통 남성분들이 이 K5 디자인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저도 왠지 이 공격적인 이 타이거 노즈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K5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굉장히 우아하고 또 도시적이고 세련된 소나타냐 아니면 공격적인 K5냐 너무 고민되실 것 같은데 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고민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차도녀였고요. 오렌지 테레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LPG 리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